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6월 24일 목요일입니다. 크립토 모닝 소피고요. 크립토 모닝은 디지털 에셋 코리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, 시장의 거친 하락세 이후에 나오고 있는 반등, 코인360 페이지를 통해서 초록빛 또 오랜만에 볼 수가 있네요. 비트코인보다는 이 알트코인 쪽이 조금 더 짙은 초록색을 연출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.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 보시면요. 자, 그렇지만 비트코인 여전히 7거래일 기준으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, 10%대 하락 나오고 있지만요. 어쨌든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.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주간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도 갈 길이 멀다 느끼실 겁니다. 자, 대세를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딱히 그런 게 없는 상황. 그래서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해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일단 업비트에서도요. 도지코인이 23% 급등하면서 거래대금도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. 그리고 리플도 다시 700원대로 올라섰고요. 비트코인, 이더리움 클래식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. 오늘 업비트에서는 내리는 종목이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한 종목도 없는 상황이네요. 자,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짚어보고 올게요. 자, 오늘 뉴스들 좀 많습니다. 뭐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부터 좀 살펴보시면요. 일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번에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한번 출렁이게 만들었었죠.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디지털 자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 상대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? 없다? 네. 그리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죠. 표현이 가격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9월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다. 그리고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었다.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은 있었다. 자, 그리고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안 내면 어떡하냐.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거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밝혔습니다.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발언이었고요. 네, 비트코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비트코인이 현재 28,800달러 선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두 번 정도 나왔거든요. 이렇게 두 번 정도 나와주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반등을 살펴보면 1888년에 나온 리처드 와이코프가 만든 와이코프 모델을 따르고 있다. 자, 그런 분석도 나오네요. 이런 5가지 정도의 국면을 거치는데 보시면 요거로 요렇게 정리되는데 요 비트코인의 실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미 A 국면 지났고 B 국면 지났고 지금 C 국면에 있다.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C 국면에 있다는 걸 봤을 때 그동안에는 비트코인을 좀 축적했고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. 페이즈 D와 E로 넘어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. 만약 D까지 넘어간다면요. 6만 달러까지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마이크 맥글라는요. 사실 뭐 이 와이코프 모델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2019년과 2020년 4,000달러에서의 반등이 나올 때 움직임과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만 달러 근처에서 비트코인을 파는 거는 뭐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. 그리고 이번 장에서 우리는 조금 더 불장을 보게 될 것이다.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. 일단 이런 차트와 분석이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은 뉴스들 짧게 볼게요. 두바이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했다는 소식입니다. 정확히는 나스닥 두바이라는 거래소에 중동에 있는 거기에 상장을 한 건데 사실 캐나다에 3IQ라는 ETF 이미 상장도 있잖아요. 그 회사가 이번에 두바이에 상장을 한 ETF입니다. 왜 상장을 했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지금 북미 지역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두바이까지 거래를 하면 24시간 또 커버를 할 수
믿고 더 많은 자금이 투자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비트코인 ETF가 캐나다에 이어서 중동까지 상장을 했는데 SEC는요, 지금 사실 이 ETF보다는 리플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리플에 관련된 소식을 먼저 조금 모아보면요. 2020년 12월 정도에 이미 이제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그 대장정이 시작이 됐죠. 최근에는 지금 계속 공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. 리플 측에서 전 SEC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걸 기각하겠다라는 이런 신청이 나왔거든요. 그동안에 리플이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 공개해달라고 했을 때 SEC가 거절을 많이 했었는데, 일단 이 부분부터 보시면 리플이 SEC에 공정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, 법원에서는 공정한 고지를 할 의무는 리플보다는 SEC에 있다라면서 한번 이제 리플 쪽의 편을 들어줬었거든요. 이거 자체가 SEC에는 한번 타격이 있었는데,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제 리플 측이 증인 신청을 한 거를 기각 신청을 또 한 상태입니다. 증인을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건데, 재밌는 건 이 증인으로 지금 추측되는 인물이 제이 클레이튼 아니면 윌리엄 힌만입니다. 제이 클레이튼은 아시다시피 전직 SEC 의장이죠. 이 전직 SEC 의장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원리버 자산운용에 가 있는데, 여기가 디지털 자산 관련 자산운용사예요. 그래서 임기 막바지에 리플을 이제 소송으로 이끌고 본인은 원리버 에셋 매니지먼트로 갔다. 이게 어떤 뭐 금전적인 대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, 이런 거에 대한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힌만 같은 경우는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.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. 몇 년 전에.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의 발언이 리플의 법정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법원에서 이 증인 신청 기각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. 자, 그리고 일정도 나와 있어요. 지금 일정이 영어로 써 있어서 뭐 자세히 다는 해석해드리기가 시간 관계상 힘든데, 일단 요 7월 2일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을 보시면 지금 리플 측이 SEC의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. 그 중요한 자료 중 두 가지가 피너브 이메일입니다. 피너브는 SEC의 디지털 자산 분야 파트고요.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부 자료, 이것들을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SEC에서 공개를 해라라고 했어요. 그래서 이거 제출 기한이 7월 2일까지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ETF가 캐나다에 상장을 하고 중동까지 간데 반해서 SEC는 이번에 또 발키리의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을 또 연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또 한 8월 10일까지는 시간을 좀 미루게 됐는데, 앞서 바네크 비트코인 ETF도 일단은 연기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. 올해만 벌써 두 번째인데, 바네크 CEO가요, 뭐라고 했냐면 이거 ETF 승인 시간 문제다라고 했어요. 그리고 비트코인 ETF에 대한 수요가 이미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8월까지는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. 데드라인을 세워놓은 거는 그냥 세워놓은 거다 라고요. SEC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. 이 문제에 있어서. SEC가 근데 이거를 연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조금 더 우리가 비트코인 ETF에 관한 어떤 룰을 정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.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하지만 어쨌든 내부에서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. 자,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기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서 디지털 셰켈을 발행을 하는데 블록체인 중에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시험에 나선다고 하는데요. 뭐 이게 실제로 어떤 열린 거래는 아니고 폐쇄된 네트워크에서 실험을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더리움을 활용한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의 뉴스들 좀 살펴봤고요. 마지막으로 일정 보겠습니다. 벌써 목요일입니다.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